저는 이제는 쿼터급 시장에서는 포르자가 앞으로는 훨씬 더 엑스맥스보다 인기 모델로 급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바뀐다면 한 방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혼다에서 나오는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PCX도 이번에 가스쇼버가 나왔고 어드방 350 같은 경우에도 가스쇼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금액이 엄청나게 오를 만한 명분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OTTV의 OT입니다. 엑스맥스 페이스리프트를 구매하신 유저분들 혹시 이번 페이스리프트 100% 만족하시나요? 745만원에 대한 값어치를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는 쿼터급 시장에서는 포르자가 앞으로는 훨씬 더 엑스맥스보다 인기 모델로 급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맥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자인면 그리고 내구성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마하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엑스맥스 2대째 페이스리프트까지 타면서 야마하한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125cc나 쿼터급 시장도 매년마다 옵션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옵션이나 디자인은 그대로지만 가격은 조금씩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야마하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빅스쿠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티맥스입니다. 그 티맥스의 동생급이 이 엑스맥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티맥스에 있는 옵션 조금만 여기다가 끄집어내면 혼다에서 인기 있는 쿼터 포르자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명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음 와 좋댔다. 만약에 더 뉴 엑스맥스 다음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면 딱 이 세 가지만 바뀐다면 전 세계적인 쿼터 시장을 이 엑스맥스가 한 방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옵션은 무엇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 무조건 이 영상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제발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자, 우선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엑스맥스 유저분들은 엑스맥스를 구매하고 나시고 가장 첫 번째로 옵션을 변경하시는 게 바로 이 미러킷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경쟁 모델인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미러킷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울에 백밀러가 붙어져서 나오고 거기에 방향지시등까지 매립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 순정으로 새 차를 뽑았을 때는 이 핸들 쪽에 백밀러가 달려져서 나옵니다. 745만원짜리 차에 다른 저배기량 바이크와 똑같이 핸들 쪽에 백밀러가 붙어져서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마하에서 정말 인기 모델인 티맥스만 보더라도 방향지시등이 매립이 돼서 나오진 않지만 이 카울 쪽에 백밀러가 결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미러킷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러킷을 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쁩니다. 이쁜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핸들 쪽에 백밀러를 달면 핸들을 움직였을 때 백밀러의 각도가 깨어서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매를 하고 나서 이 미러킷을 다는 게 기본 옵션이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필수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가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다가 백밀러를 달아줬으면 엑스맥스 유저분들이 미러킷을 구매하지 않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이쁘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좋은 건 백밀러를 이쪽에 달아주고 백밀러의 방향지시등까지 매립이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야마하에서 분명히 단가를 많이 올릴 거란 말이죠. 엑스맥스를 구매를 하고 무조건 미러킷을 다시는 그런 유저분들한테는 이 근지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백밀러가 핸들에 박히는 게 아닌 하울에 직접적으로 달려져서 나오면 이 부분도 엑스맥스 유저분들의 그런 불편함 한 가지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열선 그립입니다. 이번에 25년식 PCX가 공개가 되었죠. 이번 PCX 가격이 전 모델보다 30만원이 올랐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거 한국에 출시되는 모델에는 열선 그립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온답니다. 거기에 TFT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요. 30만원 가격이 오르면서 PCX는 그 3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나 오른 쿼터급 엑스맥스에는 열선 그립도 없습니다. 경쟁 모델인 포르자를 따져봐도 열선 그립이 달려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포르자에는 뭐가 있다? 전동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전동 윈드 스크린을 옵션으로 달아줬기 때문에 7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엑스맥스는 전동 스크린이 없죠. 자사 모델인 야마하의 티맥스도 보면 전동 스크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티맥스나 포르자를 타시는 분들은 전동 스크린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반응들은 아니에요.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전동 윈드스크린이 포르자 유저분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엑스맥스의 순정 윈드스크린도 충분히 주행풍이라든지 뭐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각도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옵션들보다는 엑스맥스에 만약에 옵션이 설치가 된다면 전동 윈드스크린보다 열선 그립을 달아준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보내는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열선 그립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어요. 추위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지금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야마하는 너무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선 그립 같은 기본 옵션들을 장착해주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쇼바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엑스맥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쇼바는 엑스맥스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짜 나쁜 편은 아닙니다. 요즘에 혼다에서 나오는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PCX도 요번에 가스 쇼바가 나왔고 워드방 350 같은 경우에도 가스 쇼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 쇼바까지는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YSS 가스 쇼바도 껴봤는데 순정 쇼바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린드 쇼바 정도가 아니라면 뒷 쇼바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마하에서 M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SP 모델로도 출시가 되잖아요. SP 모델에는 올린드 쇼바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는 금액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게 야마하에서 이미 쇼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엑스맥스는 바로 앞쇼바입니다. 저는 엑스맥스 앞쇼바가 정립식이 아닌 도립식 쇼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정립식 쇼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정립식과 도립식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MX도 순정으로 나오는 앞쇼바가 도립식 쇼바로 나옵니다. TMX 같은 경우에는 그 승차감과 안정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립식 쇼바와 정립식 쇼바의 차이점을. 그리고 혼다의 어드방 350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쿼터급 중에 가장 높습니다.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어드방 350 같은 경우에도 앞쇼바가 도립식 쇼바로 되어 있습니다. 3만 킬로 정도 된 어드방을 잠깐 타봤었는데요. 그 승차감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엑스맥스랑은 그 떨림과 진동 차이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7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출시가 되는데 도립식 쇼바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엑스맥스 쇼바가 너무 안 좋아서 도립식 쇼바로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비용이 200에서 250만 원이 든다라고 하는데 엑스맥스에 도립식 쇼바를 넣어주면 정말 소비자들한테는 엑스맥스를 사야 되는 충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다에서는 매년 새로운 연식이 출시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야마하는 왜 그럴까요? 이번 25년식 엑스맥스가 어떻게 출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야마하의 루틴으로 봤을 때는 색상 정도만 조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엑스맥스에 원하는 옵션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다른 옵션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금액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이 뻥튀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백밀러, 열선 그립, 도립식 쇼바 이 세 가지 옵션은 금액이 엄청나게 오를 만한 명분이 되질 않습니다. 충분히 저는 야마하에서 그 정도 옵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엑스맥스를 타신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엑스맥스에 바라는 점, 야마하에 바라는 점, 다음 뉴 버전 모델에는 엑스맥스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들, 그런 점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야마하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고요. 이런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야마하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쿼터 시장은 혼다에서 장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혼다는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뭔가 리뉴얼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엑스맥스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이 나오다가 한 방에 100만 원 뻥튀기 하면서 페이스리프트로 나온다.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 안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 엑스맥스 유저분들 함께 힘을 내서 야마 한번 조져봅시다. 야마 보고 있나? 보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죠. Money flow, 다 내 거야 이제 money flow, money flow, money flow.